여러 번 다뤘던 종목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되는 내용을 짚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로 이제 체크할 부분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원 규모였는데 1조 6천억 원에 대한 투입이 확정이 됐어요. 이건 이제 금호 측이 요청했었던 5천억의 3배 규모고 시장에서 예상할 때는 한 1조 원 정도 지원하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도 상회하는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빨리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단의 목표는 연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이슈를 하나씩 보면은 우선은 특이점 중에 하나가 영구채 발행 매입입니다. 이게 규모가 커요. 5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구채라는 게 뭐냐면은 그 원금 상환은 없어요. 근데 이자만 무한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채권이라고 해서 영구채예요. 이자만 지급하면 되니까 원금 상환에 대한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딱히 부담은 없죠. 대신에 금리는 조금 더 높아요. 대신에 갚고 싶으면 또 빨리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꽤 괜찮은 조건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영구채라는 게 지금 법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는 채권은 부채가 맞아요. 왜냐면 빌린 거니까. 그리고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영구채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자만 계속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원래 30년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빌린 측에서는 언제든지 만기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갚지 않는 원금이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자본으로 책정을 해요. 근데 이자는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원래 부채로 바꿔야 된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5천억의 영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700%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아시아나항공 부채가 거의 1000%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채 비율이 이제 700%대로 안정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업종인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7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구채 발행이 되게 됐을 때는 이제 대한항공과 조금 이제 뭐 비슷한 그런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부채에 대한 부담은 일단은 일단락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진행이 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쇄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인천에서 사할린을 가는 노선이나 인천에서 시카고를 가는 노선이나 이런 노선들이 조금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선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좀 운행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자산 매각도 함께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체크해 보면은 그 매각 주관사 선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현재 크레딧 스위스 CS죠. 가장 유력한 매각 주관사로 평가가 되고 있고,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인수 주체도 어느 정도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인수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가는 1조 원이 예상이 됐는데 부채 2, 3조 원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1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채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3, 4조가 있어야 돼요. 3, 4조를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컸었는데 이번에 있었던 그 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1억 6천이죠. 1억 6천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부담해야 될 부채가 1조 원대로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2조 원 이내의 금액만 있으면 인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내매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한화예요. 왜냐면 한화 같은 경우 이제 방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게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게 되면 이 항공정비 부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화는
기존에 롯데카드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조 원대의 자금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면서 롯데카드에 대한 그 인수 발을 뺐습니다. 물론 그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 롯데카드에 대한 인수를 안 하려고 단순히 뺀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발을 뺐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한화가 실제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 우선주가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매각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차익 물량이 나오느냐, 이거는 BTS 관련주가 꺾인 거랑 비슷해요.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인기가 꺾었나요?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여전히 인기 건재해요. 적어도 올해 내내는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가라는 것은 항상 먼저 꺾입니다. 기대감이 정점을 지나는 구간에 있어서는 주가가 꺾여요. 아시아나항공이 인수될 것이다, 매각될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에 꺾이고 있어요. 꺾인다는 것은 기대감이 꺾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저점 대비 보시면 주가가 거의 2배까지 뻥튀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위치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재무구조 개선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데 요즘에 보면 국제유가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환율도 상승하고. 이건 항공주의 거시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유류 할증료 인상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은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수가 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만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단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